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침묵을 지켜온 윤 대통령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 앞에 섰습니다. 계엄 선포 논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직접 숙였는데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에 나선 배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대통령이 좀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또 해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어떤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세 차례 사과를 했는데 그 사태가 또 악화된 그런 어떤 경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떤 시점을 선택하는 데 많은 좀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또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제안도 했고 뭐 해서 오늘 탄핵을 앞두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탄핵을 이제 뭐 이렇게 앞두고 뭐 특별하게 뭐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좀 더 늦어져서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할 때 민주당의 많은 어떤 탄핵 그 남발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가 되고 또 헌재라든지 국가 구성을 지금 하지 못하는 점 또 뭐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걱정과 불편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임기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 사과 대통령의 발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떤 헌정사상 굉장히 큰 어떤 논의의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과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 않겠냐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지난 5일에 대국민 담화가 먼저 예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시점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오전에 예정이 없던 담화를 발표한 것은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는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을 앞두고 그것을 의식한 담화 아니냐. 오늘 담화는 한마디로 자신의 임기를 늘리려는 정치적인 어떤 술수에 입각한 담화일 뿐이다. 어떤 국민을 보고 담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기를 좀 더 지켜달라는 자기를 따르는 친윤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오늘 두 차례나 당에게 국정이나 임기를 포함해서 일임한다. 또 앞으로의 국정은 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을 두 번 언급한 것은 마치 어떻게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나 뭐 이런 측면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뜻이 아니고 당장 지금 오총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보면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오총을 열어보면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친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총의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앞으로 당에게 일임한다고 했는데 임기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또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당이 국정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힘을 줘서 할 것인지 전혀 그런 것이 언급이 없는 가운데에 당을 언급한 것은 어제와 오늘처럼 임기를 포함해서도 친윤들은 최대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친윤, 비윤 또 친한 개파 간의 논쟁 속에서 아무런 결론을 못하고 시간만 가고 자 시간이 가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리 국내 상황도 어렵지만 당장의 경제 문제 어떻게 풀 것입니까? 지금 거의 식물 대통령에 빠져버린 통치 불능 상태인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와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그 보조금 삭감 문제도 빨리 설득을 시켜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신할 것이며 또 안보 문제도 국정전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저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확전이 된다든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임기를 계속 늘리려는 어떤 술책적인 담화
이것은 절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결단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배경을 밝힐지도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상계엄은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예. 하셨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좀 길게 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국민 여론이 좀 또 뭐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뭐 핑계를 댄다, 예. 탄핵을 앞두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정을 지금 현재 이렇게 국회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지금 국회에서 있던 어떻게 보면 헌법 위반 어떤 소지도 굉장히 많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감사원장까지 지금 이제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헌법상 그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장을 사상 최초로 헌정 사상 최초로 이렇게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은 그럼 잘한 것이냐?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수많은 검사들을 탄핵했는데 이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 어떤 방탄을 위해서 탄핵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반대. 마치 이것은 도둑이 지금 경찰을 뭐 고소 고발한 거나 똑같은 어떤 그런 스타트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최 의원께서도 국가 안보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국정원에서 올해부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간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금 현재 간첩 한 사람도 지금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국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안보 그리고 국정 마비의 어떤 염려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 권한 내에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평가는 변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하고 싶은 어떤 대통령의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 오늘 담화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또 이제 어떤 국민 어떤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담화 안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배경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야당이 또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200석 가까이 만들어준 야당이 잘못된 국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예산을 660조에 해당되지만 0.45%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또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죠. 그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했다 하더라도 과한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 계엄을 내려서 국회에 무장군인을 출동하게 하고 대통령이 출동한 군인들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고 또 여야 지도자, 정당의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넣어. 이런 식으로 직접 내란에 대해서 진두지휘한 그 잘못에 대해서 또 선관위도 계엄령 내린 지 5분 만에 통합전산실에 가서 서버를 촬영하고 그 자료를 빼다 관리했던 것. 이런 것은 사전에 모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까지도 대통령이 다 챙겼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내란인데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또 계엄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듯한 이런 태도야말로 한 점도 사과하지 않는다. 오늘의 그 사과는 진정어린 모습을 전혀 쳐다볼 수 없다. 반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 탄핵의 필요성만 본인이 스스로 말한 그런 담화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까지 이뤄질지도 당초 관심을 불러모았는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전적으로 일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임기 단축은 계속적인 어떤 야당의 어떻게 하면 이제 임기 개헌 방안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야기는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어제 이제 비로소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도
지사 협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좀 네.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어떤 제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임기 문제를 꺼내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5년 단임제로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못을 딱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문제를 꺼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어떤 절박함을 보고 본인의 모든 어떤 거취 문제를 당에 이제 일임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오늘 만약에 탄핵이 이제 부결이 되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 임기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방법은 뭐 개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어떤 여야 간의 어떤 저는 협의체 내지는 국회 좀 특위가 구성이 좀 돼서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 담화 방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 전국 안정 방안도 그렇지만 특히 임기 문제의 어떤 화두를 던진 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지금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이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 그 전국 안정 방안에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책임 총리와 거국 내각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야당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통령이 던진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냥 뭐 그 책임 회피다 아니면 뭐 임기 연장이다 이렇게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긴급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제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이 담화를 배경으로 해서 임기라든지 전국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고 또 당연히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탄핵에 대해서 뭐 한덕수 총리도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탄핵만은 당 대표로서 좀 막아달라는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최 전 의원께서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긴급 회동이 성사됐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총리 공간에 도착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졌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또 앞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네. 대표한테 회동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글쎄요, 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오늘내로 되지는 않을 걸로 봐집니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기 퇴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총리 공간으로 가서 한덕수 총리와 긴급 회동을 한다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총리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또 다른 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총리에게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아마 한 대표는 확인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놓고 만약에 이제 직무정지는 대통령이 하야인데 하야는 오늘 뭐 당에게 일임한다. 또 본인은 뭐 스스로 안 밝혔기 때문에 하야는 힘들다 보고 결국은 직무정지는 탄핵소추밖에 없는데 자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은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서 법적으로 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추 의결이 되고 나면 총리가 그런 의지 또 준비 이런 것이 과연 있는지도 한동훈 대표는 동시에 살피지 않나. 그래서 총리하고 갔다 회동하고 난 뒤에 당에 돌아와서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 여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의총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을까요? 일단 어제 그 상당히 이제 1, 2차로 나누어서 장기간 좀 의총을 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그 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소신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일단 당론 어떤 변경은 없다.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 변경은 없는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어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아침에 보도에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또 바꾼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통령 담화가 결국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면도 상당 부분 좀 반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 한동훈계라고 불린 한동훈 대표하고 친했던 의원들도 당론 찬성으로 즉 그 탄핵 반대로 좀 더 무게 중심이 더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러면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네. 거죠,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전 10시에 이뤄진 담화 내용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어제부로 예. 만 사흘 만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방책사령관이라든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던 육군참모총장까지 이제 직무 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본인이 쿠데타를 엄밀하게 준비해 왔던 핵심 군 인사들은 뭐 일단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또 뭐 다시 직무를 복귀시키고 또 제2계엄령을 내리면은 또 언제든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제2의 계엄은 없다라고 한 것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약속을 또 했는데 또 계엄을 내리겠냐?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만 일단은 좀 안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덜 드린 것이 당에 일임한다, 임기를 포함해서 예. 전국 운영 방안을 여기서 말하는 당은 친윤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친윤은 이 계엄 사태 이전까지 한동훈 대표 체제를 끊임없이 흔들고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려고 노력해왔고 김옥균의 프로젝트다 할 정도로 소시탐탐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급기야 이 계엄 이후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명단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고 또 실제로 무장군인이 국회에 왔는데 한동훈 대표실을 열어보니까 무장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를 체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 체포를 만약에 했다 하면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과 함께 과천에 있는 방책사령부에 수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말하는 당은 친윤이 자신의 임기를 최대한 늘리고 그 과정 속에서 친윤 중심의 여당을 다시 재편해서 자신의 임기를 늘리면서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계엄 이후에 위축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면서 또 다른 자신들의 정치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라는 그런 메시지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뭔가 권한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총리를 만나고 가는데 이런저런 과정에서 본인이 또 속임수에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지금 대통령의 정신 상황이라든지 네. 판단 능력에 의해서는 국정이 힘들다고 판단했으면 오늘 탄핵 소추 의결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 직후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거기서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조기 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퇴진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 5년 임기를 좀 채우기보다는 좀 일찍 물러가는 게 조기 퇴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조기 퇴진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당에 일임하는 것과 저는 맥이 맞다. 예. 왜냐하면은 어제는 또 이제 직무 정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조기 퇴진을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임기 단축 문제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런 어떤 비상계엄 이후에 이런 극심한 이런 중요한 국가 이 중재차한 이런 어떤 시기에 저는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2016, 2017년도에 그때도 사실 많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가짜 뉴스로 판별이 돼가지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추후 어떤 정정 보도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3조가 예산이 있다든 중 또 그 매일 구슬 한다든 등 또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고 다닌다는 등 세월호 그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등등의 많은 어떤 가짜 뉴스들이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서 언론사에도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 이런 게 됐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그 제2의 또다 계엄 이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체포조 이야기도 분명히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건데도 자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짜뉴스 선동하고 지금 유언비를 지금 이제 퍼뜨리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전국 안정에 책임 있는 저는 공당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대국민 담화가 부결 당론의 명분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그 의원들 예를 들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그저께 5분의 의원들도 이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국 어떤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의 어떤 일임을 한 것은 이런 어떤 당론, 부결 당론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랑 당 지도부도 담화 뒤에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매우 실망했고 국민 배신감만 키웠다면서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외신 기자들을 특히 외신 기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외신은 대한민국의 전국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유동적으로 가면은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또 미 국무부도 어떤 민주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빨리 결정되는데 민주적인 시스템이 승리할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외신에 또 미 국무부까지도 그런 논평을 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이제 직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빨리 안정화돼야만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도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네. 만에 하나 대통령의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내리듯이 어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그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그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 위기를 탈출하려는 그런 만약에 판단이 작동한다면은 미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 아니냐. 안보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미국의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대표는 바라보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오늘 아침까지도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여당 대표도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다 상황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늘 탄핵만은 면하고 보자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다. 예.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속임수에 정치권이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전 의원께서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아니 지금 민주당이 국지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거의 그 북한 어떤 주장 아닙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본인의 입장 때문에 북한을 침략하는 국지전을 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아니 내란죄라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그 구성 요건이 굉장히
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죄인데 내란죄 그것도 수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에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장동을 비롯해서 수많은 집 사건이 기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 억울하다, 지금 그 정치 검찰에서 지금 이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무런 지금 이제 수사도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수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민주당도 정치적 공격을 하되 좀 더 냉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것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처해진 어떤 국가 현실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국민 담화 이후의 정치권 반응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